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개념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명사편 이제 들어가 봤는데요. 지시 대명사 살펴봤었죠.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좀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오늘도 바로 대명사 편이긴 합니다. 제목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목적 보어 인칭 대명사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목적어로 쓰이는 인칭 대명사를 이렇게 어려운 말로 쓴 겁니다. 그래서 목적 보어 인칭 대명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 거 어떤 형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자, 직접 목적 보어 인칭 대명사부터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직접 목적 보어다 라고 하면요, 을에 해당한다 라고 이제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문장 안에서 뭐 그것을, 나를, 너를, 그를 뭐 이렇게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인칭 대명사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조심할 점은요, 뒤에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지만, 동사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하다라는 동사이긴 하지만 직접 목적 보어를 취하는 동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동사 자체 안에 간접 목적어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게 간접 목적 보어로 써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동사들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의 뜻은 나를, 너를, 그를, 그녀를 또는 그것을, 우리를, 당신을, 너희들을 또는 그것들을, 그녀들을, 그들을 이렇게 쓰이는 단어가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어쨌든 인칭 대명사, 어쨌든 대명사이죠. 얘도 대명사이기 때문에요. 프랑스어에서 대명사는 동사 앞에 위치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든지 동사 앞에 위치를 합니다. 단 명령문의 경우에, 긍정 명령문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이제 살펴보고 나서 그다음 뒤에 자세하게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형태는 이제 무뜨르라 누블레가 되고요. 이렇게 엠무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요, 축약을 해서 아포스토프와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형태죠. 뒤에 모음이 나오는 경우에 이렇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형사문의 경우에 일단 동사 앞에 위치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동사 앞에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해 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 너를 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뜨지만 M의 아와 결합을 해서 요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 하는 거고, 어수는 우리 한국말이랑 똑같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부정문의 경우에는요, 목적 보어 플러스 동사의 위치는 똑같습니다. 동사가 여기 부아라는 동사죠. 보다라는 동사예요. 자, 요거 우리 3인칭 그 동사 변화, 3군 동사 할 때, 3인칭이 아니죠. 3군 동사 할 때 배웠던 동사인데요. 1인칭 지금 단수 형태로 지금 바뀐 거고요. 그 앞에 목적어가 온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나는 그를 본다죠. 그런데 느 플리가 나와요. 느 플리는 더 이상 뭐뭐 않다라는 부정의 의미죠. 그러면 나는 그를 더 이상 보지 않아 라는 의미가 됩니다. 부정문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동사를 가운데다 두고 느하고 빠를 쓰죠. 그래서 여기 빠 대신에 뭐 여기에 나와 있는 플리 등등의 그런 부정의 표현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사를 가운데 두고 느, 플리가 양쪽으로 나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어는 동사와 함께 이렇게 묶어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시제, 현재일 때 그렇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명령문의 경우가 되는데요. 명령문은 일단은 긍정 명령문일 때 무조건 명령문 동사가 최고로 나오죠. 동사가 제일 앞에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동사를 가지고 명령을 하니까 뭐뭐 하세요, 뭐뭐 해, 뭐뭐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명사가요, 동사 뒤로 위치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원래 기존의 대명사의 위치는 동사 앞인데요. 명령문의 경우에는 동사 뒤로 가기 때문에 일종의 도치와 같은 거죠. 그래서 도치가 되었다라는 표시로 이제 트레이딩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쿠테 무아 그러면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무아가 나오네요. 저기 1인칭 단수를 보면 무인데 명령문의 경우에 왜 무아가 됐죠? 자, 요거는요. 무하고 뜨는요. 긍정 명령문의 경우에 뒤로 이제 동사 뒤에 나가게 되면 무아와 뚜아의 형태로 바뀌게 돼요. 뒤로 나갈 때는 이렇게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 에쿠테 무로 쓰지 않아요. 에쿠테 무아라고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부정 명령문의 경우에는요. 명령문인데 이제 부정이라는 거죠. 뭐뭐 하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마라는 거잖아요. 부정 명령문의 경우에는 명령문보다 어순이 훨씬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냥 그 명령문이 아니라 평서문의 경우에, 그러니까 부정문이면서 그냥 이렇게 평서문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긍정문이 아니라 그냥 보통 일반일 때는 이제 부정문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문을 쓰고 요 문장을 조금 어색하네요. 그럼 요거로 다시 쓸게요. 부정 명령문 이렇게 쓰고 명령문이 아니고 그냥 원래 있던 그 문장의 형태로 쓰면요. 요렇게 되거든요. 빠, 꼼싸. 이렇게 되면 이 문장은 너는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에요. 원래. 그럼 요거를 이제 명령문으로 바꿀 때는요. 요것만 지우면 됩니다. 주어만 빼고 요것만 대문자로 고쳐주면 그게 부정 명령문의 경우에 대명사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 명령문의 경우에는요. 똑같이 그냥 문장을 쓴 다음에 주어만 탈락시키면은 바로 부정 명령문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명사의 위치 이렇게 뒤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동사 앞에 그대로 위치를 하면서 주어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 명령문의 경우에는 대명사의 위치가 훨씬 쉽습니다. 명령문의 경우보다. 주어만 빼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명령문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s가 없어졌죠? 원래 기존의 명령문을 만들 때는요. 주어만 없애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맞죠. 1군 동사 2인칭 단수일 때. 그런데 명령문이 되면은 여기 s가 빠져요. 1군 동사의 끝에 2인칭 단수일 때 ES로 끝나게 되면 S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지금 제대로 쓰여져 있는 형태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래 S가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명령문 배울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쭉 정리를 해보면요. 직접 목적보의 대명사의 위치, 동사 앞에 위치를 하되, 그렇죠? 명령문의 경우만 동사 뒤로 빠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직접 목적 보호 대명사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간접 목적 보호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데요. 간접 목적 보호는 우리가 누구누구에게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그것을 간접이다라고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프랑스어도 누구누구에게에 해당하는 전치사 아 플러스 사람을 대신을 할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너에게,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우리에게 또는 당신에게, 너희들에게 또는 그들에게, 그녀들에게 이렇게 쓸 때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간접 목적 보호 인칭대명사, 직접 목적 보호 인칭대명사를 보면요. 단수와 복수인 경우에 1, 2인칭의 경우에는요. 직접과 간접이 형태가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3인칭의 경우에만 직접 목적 보호와 간접 목적 보호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직접 목적 보호는 르, 라, 레였죠. 근데 간접 목적 보호는 리, 레흐예요. 3인칭에는 성수의 구분이 없어요. 아니, 성의 구분이 없어요. 단수와 복수의 구분만 있습니다. 리하고 레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간접 목적 보호 인칭 대명사의 위치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 목적보호 대명사의 위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형태와 의미에 따라서 간접을 쓰느냐 아니면 직접을 쓰느냐 그 차이예요. 그럼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주뜻 빠스 볼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것은 나는 너에게가 되겠죠. 뜨가 너에게. 그 다음 동사 빠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동사 원형은 빠세예요. 그래서 뭐 들르다, 뭐 지나가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건네주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너한테 볼을 바꿔줄게 라는 뜻이에요. 볼을 이제 전화상에서 거기 볼 있어요 라고 할 때 내가 볼 바꿔줄게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간접 목적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동사 앞에. 부정문의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동사 목적어 가운데로 두고 느빠가 양쪽으로 나가면 부정문이 됩니다. 그래서 il ne me donne pas ce livre. 그는 나에게 이 책을 주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돼요. 아시겠죠? 이때는 나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인칭하고 2인칭은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요. 이것이 문장 안에서 나에게로 쓰이는지, 나를로 쓰이는지, 너에게로 쓰이는지, 너를로 쓰이는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겠죠. 뭐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얘가 직접 목적 보어잖아요. 그는 책을 준다죠. 그럼 한 문장에서 직접 목적 보어는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명령문 볼게요. 마찬가지예요. 동사가 제일 앞으로 와요. 돈의 무아, 나한테 주세요. 무엇을? 싸, 그것을. 그죠? 이것도 역시 긍정 명령문일 때 무가 무아로 강세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돈의 무가 아니라 돈의 무아가 된 거예요. 부정 명령문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원래는 이렇게 생긴 문장이었겠죠? 그에게 주지 않는다. 그것을 이런 문장인데요. 이것을 이제 명령문으로 바꾸면 부정문에서 자, 요거 그냥 지우면 되죠. 요거 지우고 n만 대문자로 바꿔주면 똑같은 구문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그것을 주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 명령문, 명령문, 부정문, 평서문 어수는 똑같대. 형태와 해석을 조심하면 된다 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의할 것이라고 제가 지금 써놨는데요. 이거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소유 형용사하고 그리고 강세형하고 조금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간접 목적 보호 인칭 대명사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간목을 보면 무트, 리, 누브, 레흐였어요. 그럼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 류하고 레흐가 있죠? 이제 그에게 또는 뭐 그녀에게, 뭐 그들에게, 그녀들에게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소유 형용사를 보시면 똑같은 형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때는 그들에게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소유 형용사 뭐죠? 뭐뭐의죠. 소유를 나타내는 거죠. 이때는 그들의 또는 그녀들의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같은 형태이지만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뒤에 나와 있으면은 이제 그들의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가 아니라 동일한 형태지만 조심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강세형 인칭 대명사를 보시면 여기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해당하는 게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이거는 그라고 이제 해석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그는 이라고 할 때 elle 라든지 avec lui 그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강세형 인칭 대명사죠. 그럼 이때는 그에게라고 간접 목적보를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형태가 같지만은 이게 대명사와 형용사이기도 하고 품사도 다르고요. 용법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반드시 꼭 구분하셔야지 되겠어요. 이게 비슷하지만 혹은 또 똑같지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서 혼란을 겪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강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직접 목적보호와 간접 목적보호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찌꺼네 무슈 뒷봉? 그러면 너 뒷봉 씨 알아? 라는 문장이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꼬네트르라는 동사인데
알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변화형이에요. 그럼 너는 듀뽕씨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듀뽕씨를 알고 있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목적 보호예요, 이때는. 여기는 두 번째는 뭡니까? 쥐빠글르 아 무슈 듀뽕이죠. 너는 듀뽕씨에게 말하니 누구누구에게 라고 되어 있죠. 얘는 간목이 되는 거죠. 간접 목적 보호가 되는 거예요. 구분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 볼게요. 1번 직접 목적 보호 대명사. 직접 목적 보호는 전치사를 동반하지 않는 명사이죠. 그쵸? 바로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으니까 전치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동사 앞에 또 위치를 하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대명사, 직접 목적 보호 대명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르, 라, 레 3인칭은 사람, 사물 모두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3인칭의 경우에 모두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있었죠. 예문을 볼게요. 자, 지금 띠꼬네 또 똑같이 나오네요. 띠꼬네스 객송이라고 하죠. 너는 이 소년을 아니?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지시 형용사 배웠었죠? 남성 단수이니까 지시 형용사 쓰의 형태. 이 소년이 되겠죠? 너 이 소년을 아니? 응, 그를 알아. 그쵸? 그를 3인칭 단수의 그런 남성형이죠. 이거는 원래는 명사로 바꾸면요. 주권의 쓰약송이죠. 나는 이 소년을 안다. 이런 문장이죠. 근데 이 쓰약송은 이제 대명사로 받은 거죠. 르로 받은 거죠. 그래서 대명사는 동사 앞에 위치하니까 여기에 위치를 하면서 쓰약송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장 줄르꼬네라는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볼까요? 간접 목적 보호 대명사라고 나오는데 간접 목적 보호는 아 플러스 사람을 대신하면서 동사 앞에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 사메라고 나와요. 아 플러스 사람, 그녀의 어머니 또는 그의 어머니께 너는 마리는 편지를 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 플러스 사람을 얘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어머니께니까 3인칭 단수가 되겠죠. 3인칭 단수 간접 목적 보호 형태 요거 리를 쓰고요. 그다음 동사 에크리를 쓴 거예요. 수방은 이제 수식을 하는 거죠. Elle lui écrit souvent. 그녀는 그녀에게 자주 편지를 씁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간접 목적 보호 바꾼 거고요. 그 다음 볼게요. 동사가 둘이 되면 준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인 경우에 동사 원형 앞에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요, 동사가 이제 문장 안에서 두 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레 동사 원형처럼, 여기 지금 알레 동사 원형이 나오죠. 뭐뭐 하러 가다 라든지, 뭐뭐 할 수 있다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경우에는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는 앞에 있는 준조동사가 아니라 주된 의미가 있는 동사는 동사 원형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주된 의미가 있는 동사 앞에 대명사가 위치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 원형 앞에 위치를 하는 거죠. 이것도 보시면 누잘롱 레부아 라고 나와요. 우리는 그들을 볼 것이다 또는 보러 갈 것이다, 이렇게 보러 간다 라는 거죠.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근접 미래도 되고 뭐뭐 하러 가다 라고 하는 의미도 되니까 지금 두 개가 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달아 놓은 거고요. 여기에서는 알레하고 부와 동사 두 개가 있는데 의미가 있는 동사는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가다가 아니라 보는 거가 이제 주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러 갈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동사 원형 앞에 위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보러 가는 거니까 3인칭 복수로 지금 저렇게 써준 겁니다. 동사 원형 앞에 위치를 하는 거예요. 준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경우. 요거 어순 배열을 하는 문제에서요, 상당히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조심하시고요. 동사 원형 앞에 위치하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 나오죠. 지금 제가 여기 직접 목적 보호 제일 초반에 들어가면서 설명을 할 때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원래는 마치 간접 목적 보호를 쓰는 것처럼 동사가 생겼어요. 하지만 직접 목적 보호를 써야 되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흐맥시에라는
라는 동사하고요. 아플레라는 동사예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특강에도 항상 해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설명입니다. 흐맥시라는 동사는 여러분들 아시죠? 맥시라고 하는 표현 아시죠? 뭐 고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죠. 그거의 동사형인데요.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동사 자체 안에 그 안에 벌써 누구누구에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간접 목적 보호로 쓴다면요.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라고 마치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처럼 돼버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직접 목적 보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플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도 동사 안에 누구누구에게가 들어있어요.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요. 얘는 또다시 전치사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얘도 아를 동반하지 않고 직접 목적 보호를 취하는 동사가 됩니다.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와요. 예문을 보시면 Je remercie Paul이라고 나와요. 나는 볼에게 감사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볼에게 감사한다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마치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누구누구에게 라고 하는 전치사 아를 쓴 다음에 볼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Je le remercie. 마치 나는 그를 감사하다라는 것처럼 보이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문장인 거예요. 밑에 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리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간접 목적 보호로 쓰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플레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화한다, 그에게 전화한다 라고 할 때도 주 라펠 이라고 써야지 옳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명사는 굉장히 출제도 자주 나오고요. 어순 문제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바로 이 목적 보호 인칭 대명사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처음에 알파벳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명사편. 자, 볼까요? 주 가로 꼬네 트레비엥이라고 했어요. 나는 매우 잘 안다 라고 되어 있죠. 세마 꾸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꾸진 사촌인데요. 지금 여기 소유형용사 마라고 나와 있죠. 우리 배웠죠. 소유형용사. 여성의 형태죠. 몽, 마, 매 중에 마예요. 그리고 여기 꾸진은 꾸쟁의 여성형, 여자 사촌이라는 거죠. 그럼 나의 사촌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를 매우 잘 안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 사촌이 여자니까 그녀를 라고 하면 되겠죠. 나는 그녀를 매우 잘 알아. 라를 쓰면 되겠죠. 3인칭 직접 목적 보호 여성형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제 연수 문제 2번 볼게요. 자, donnez-moi l'adresse de Pierre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명령문의 형태죠. 그래서 나에게 돈에 주세요라고 나와 있네요. 무엇을? l'adresse de Pierre라고 나와요. 그럼 피에르의 주소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는 간접 목적 보호랑 직접 목적 보호가 다 나와 있는데 직접 목적 보호는 지금 명사로 나와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에게 피에르의 주소를 주세요라고 하면서 주베 빈칸 엉부아이에 레포토라고 나오죠. 엉부아이에 우리가 1군 변칙 동사 할 때 배웠던 동사예요. 변화형. 보내다 라는 뜻이죠. 그럼 사진들을 그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요거 보시면 좀 전에 나왔죠. 준 조동사 그리고 동사 원형이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목적 보어의 형태는 위치는 동사 원형 앞에 온다라고 했죠. 지금 동사 원형 앞에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순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상에서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동사 원형 앞에 들어가 있다. 그럼 나는 사진들을 그에게 보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라는 것은 누구죠? 피에르가 되겠죠. 그럼 그에게 간접 목적 보호로 형태가 되어 있는 뭐가 될까요?
루이가 되겠죠. 그에게. 그쵸? 그래서 루이가 올바른 답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연습 문제 2번에는 4번이 답이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이제 볼까요? 세 번째 문제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거와는 좀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문장이 길어 보이는데요. 이걸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문장의 흐름도 읽어볼 수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목적보호 대명사도 한번 적절하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수능에서는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해놓고 옆에 이제 보기를 조그맣게 박스로 해놓은 다음에 보기에서 알맞은 직접 목적보호 대명사의 형태를 고른 것은 뭐 있는 대로 뭐 있는 대로는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겠군요. 뭐 잘 고른 것은 또는 뭐 올바르게 고르지 못한 것은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경험해 보고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J'écris souvent à mes copains français 라고 나오네요. J'écris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편지를 쓰다 라고 하는 동사예요. écrire라는 동사인데요. 이것도 3군 동사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린 것 같은데 저것도 한번 보시고요. 3군 동사는 자기 마음대로 변하는 동사이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쓰다. 이거 지우고요. 이제 다시. 자주 나는 아메 꽃병 프랑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 플러스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얘는 간접 목적 보어 대명사로 바꾸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 볼게요. 꽃병 프랑스에서 프랑스와 같은 국적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명사 뒤로 가기 때문에 지금 명사 뒤에 위치를 하고 있죠. 프랑스 친구들 라고 되어 있죠. 앞에 나와 있는 매는 소유 형용사죠. 그래서 나의 라는 뜻인데 이제 몽, 마, 매 중에 이제 뒤에 복수가 명사가 복수니까 매가 나온 거죠. 지금 소유 형용사 배웠던 거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품질 형용사, 국적 형용사 뒤로 가는 것도 기억이 나시죠? 국적, 모양, 색깔 뭐 이런 것들은 명사 뒤에 온다라고 하는 거 우리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보시면서 자꾸 이렇게 배웠던 거를 복습을 같이 해 나가면 또 잊어버렸던 거 자꾸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주브 비앙 빈칸 흐부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자주 나의 프랑스 친구들에게 편지를 쓴다. 나는 불와 원하다 라는 거죠. 자, 불와 동사는 준 조동사라고 해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동사이죠. 동사 원형 지금 흐부아가 나오고 있어요. 흐부아는요, 보다 라는 동사, 우아라는 동사 앞에 이제 흐가 붙으면서 다시 보다 라는 동사예요. 이런 동사이기도 하고 또 여기 앞에다가 오를 붙이면 이제 오호부아라고 해서 헤어질 때 쓰는 표현이 되기도 하죠. 또 다시 만나자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헤어질 때 쓰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오를 쓰면 안 돼요. 오호부아라고 해서 이제 흐부아네, 내가 아는 거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오를 쓰면은 안 되겠죠. 이거는 목적보호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해서 이제 정말 기계적으로 답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어떤 내용이겠어요? 친구들에게 편지를 자주 쓴다라고 하니까 나는 곧 다시 보기를 원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불루와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고 이 목적보호 대명사의 위치는요, 아까 좀 전에 했던 준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인 경우에 한 문장에서 그렇게 동사가 2개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동사 원형 앞에 쓴다라고 했어요. 동사 원형 흐부와 나오죠? 다시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다시 만나요? 나의 프랑스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거죠. 프랑스 친구들을, 자, 복수겠죠? 복수고 1인칭 아니고 2인칭 아니고 3인칭 복수죠. 그들을 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을 이라고 하는 직접 목적 보어 뭐예요? 르랄레 중에 레죠. 그래서 여기 레를 쓰면 되겠죠? 나는 그들을 곧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어요. 그쵸? 그 다음 aussi 라고 했어요. 우리가 강세형 인칭대명사 배운 거 기억나시죠? OC와 함께 쓰이면요, 앞에 나와 있는 인칭대명사는 처럼 강세형으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 역시라고 할 때도 주 OC 아니죠?
너무 어색해 보이죠? 이제는 무아 오씨라고 쓰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인칭 복수이기 때문에요. 오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뜻은 그들 역시가 되겠죠? 그들 역시 écrivent, 자, écrire의 3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들 역시 편지를 써요. de temps en temps, 때때로라는 뜻이에요. 그럼 때때로 그들 역시 누구에게 편지를 쓰나요? 내가 그들에게 쓰죠? 그들 역시 나에게 쓰겠죠? 그러면 나에게 쓴다. 간접 목적 보어 인칭 대명사 무인데 écrive의 애가 지금 모음이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들은 나에게 편지를 씁니다. Ils m'écrivent de temps en temps. 때때로 편지를 씁니다. Environ une fois par mois 라고 되어 있는데요. par mois 라고 하면 이제 한 달에가 되겠어요. 한 달에 une fois, 한 번. 대략 한 달에 한 번. mes parents. 자, mes parents 역시 parent이 복수죠. 그래서 나의 부모님 할 때도 mes를 쓰는 거죠. 나의 부모님께서는 텔레폰, 전화를 해요. à leurs parents. 아 플러스 사람 또 나오네요. 그죠? 간접 목적 보호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나의 부모님들은 그들의 부모님에게, 다시 말해서 내 프랑스 친구의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겠어요? 이거를 그들에게로 바꾸면은 3인칭 복수의 간접 목적 보호의 형태인 레허를 쓰면 되겠죠. 볼게요. Il 빈칸 téléphone à 6h du matin, heure de Séoul. 그들은 아침 6시에 전화를 해요. 아침 6시가 뭐예요? 서울 시간으로 아침 6시에, 그러니까 시차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죠. 아침 6시에 그들에게 전화를 한다. 그들에게 3인칭 복수니까 이렇게 레흐를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3인칭 복수 간접 목적 보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문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직접 목적 보호 대명사와 간접 목적 보호 대명사를 구분할 때는요. 문장을 보시면서 얘가 문장의 해석을 할 때 간접으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직접으로 되면서 쓰이고 있는지를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지만 올바른 대명사의 형태를 쓸 수가 있어요. 단 아까 뭐예요? 동사 안에 뭐뭐에게라는 뜻이 있지만 직접 목적 보호를 취하는 동사 두 가지 있었죠. 흐맥시와 아플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이니까 그런 거는 따로 외워두셔야겠죠. 그거 빼고는 그 목적 보호 인칭 대명사 찾는 것은 문장 안에서 해석이 이제 직접 목적어 을로 되느냐 아니면 간접 뭐뭐에게로 되느냐를 따져보고 고르시면 되겠어요. 전치사 유무와 더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습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이제 의사소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사실 그 직접 목적 보호 인칭 대명사와 간접 목적 보호를 처음 이제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직접 목적 보호 인칭 대명사, 간접 목적 보호 인칭 대명사는 나중에 그 뒤에 나와 있는 배우게 될 중성 대명사와 함께 더불어서요. 문장의 어순 배열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걸 다 배우고 나서 이제 위치를 따지는 걸 한번 볼 텐데요. 오늘은 아까 직접 목적 보호의 그런 직접 목적끼리만 있거나 아니면 간접 목적 보호만 있거나 문장 안에서 그럴 경우에만 위치를 좀 알려드린 거고요. 한 문장 안에서 직접, 간접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그런 경우에는 무엇이 앞으로 나오느냐. 좀 이런 것들이 또 관건이에요.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한 오늘은 전 단계다. 기초가 되는, 초석이 되는 단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탄탄히 해 두셔야지 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꼭 정리하시고요. 이제 오늘의 의사소통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행선지 말하기하고 교통수단 말하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거를 제가 따로 정리를 한 이유는요, 여기에 보시면은 뭐 거기에 라고 해서 요렇게 생긴 게 나와요. 요것도 대명사예요. 중성 대명사인데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기 때문에 미리 예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살짝 좀
맛보기로 보고 나서 들어가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내용 들어가 볼게요. 행선지 말하기. 행선지 말하기는 이제 어디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겠죠? 목적지니까. 어디에 가시나요? 라고 할 때 의문사 우를 쓰고 있고요. 알레부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세떼떼라는 단어가 나와요. 세떼떼는 발음이 조금 좀 재밌죠. 자, 에떼라고 하는 것이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번 여름이라고 할 때 그 지시 대명사가 아니죠. 지시 형용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것의, 저것의, 뭐 그것의 라는 뜻인데 이것이 이 지시 형용사가 어떤 절기를 나타내는 것 앞에 쓰게 되면요. 이번 여름이라든지 뭐 이번 봄이라든지 이렇게 쓰인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지시 형용사가 쓰이면서 이번 여름이라는 뜻이 되는데 지금 에때가 모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때를 하나 더 붙인 거죠. 그래서 이번 여름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어디에 가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주베 리옹, 저 리옹에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도 역시 행선지를 대답할 때 전치사 아를 쓰는 것이 이제 어디에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치사 아를 많이 씁니다. 두 번째 볼게요. 교통수단 말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무지알레 꺼멍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라고 해석이 되네요. 이라고 써있는 이 단어가. 그죠? 무잘레 꽁비야. 꼬멍. 어떻게 라는 것이 꼬멍이고요. 당신은 가시나요? 이제 무잘레가 되겠죠? 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대명사로 거기에 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거는 장소 플러스 명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대명사예요. 독특한 프랑스어에 있는 그 중성대명사예요. J'y vais à pied. 그러면 나는 그 장소에, 거기에 간다 라는 뜻이 돼요. J'y vais 라고 하면. 이것도 대명사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동사 앞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아피에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수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거처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걸어서라는 뜻이고요. 아벨로 역시 자전거를 타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 기차로, 버스로, 자동차로, 지하철로, 비행기로 가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통수단 앞에 여기를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지금 엉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엇을 타고라는 의미인데요. 엉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엉의 전치사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걸어서나 뭐 자전거 타고는 전치사 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대명사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소 플러스 명사를 한꺼번에 축약을 해서 한꺼번에 받아서 축약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군요. 한꺼번에 받아서 쓸 수 있는 대명사이면서 동사 앞에 위치를 한다. 여기에서는 지금 아예 대명사가 처음부터 나와서 그런데요. 예를 들면 우잘레 꺼멍 아 레꼴이라고 했을 때 이 레꼴을 한꺼번에 이제 이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중성대명사 편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대화 지문으로 연습을 해보고 이제 마칠게요. 자, 대화 안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를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선지 말하기. 그래서 르클리앙과 랑플로아이에라고 나오죠. 클리앙은 이제 고객, 손님이 되겠고요. 랑플로아이에 그러면 직원이 되겠습니다. 손님이 얘기를 하죠. Bonjour, nous souhaitons partir en mai à Londres라고 하는데요. 롱드르는 도시 이름이에요. 런던 되고요. 런던에 5월에 떠나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souhaiter라는 동사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뭐라고 하죠? D'accord, 알겠습니다. En avion ou en train이라고 하죠. 방금 전에 봤던 거 교통수단 앞에 무엇을 타고라는 의미가 있는 전치사 엉을 쓰고 있네요. 비행기를 타고 가세요? 아니면 이때 우는요. 혹은 이란 뜻이에요. 이거 의문사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또는 이란 뜻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시나요? 또는 기차를 타고 가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En avion, 기차가 아니죠.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네요. Vous êtes combien? 이라고 나오죠. 요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꽁비행이라고 하면요. 몇 개의, 얼마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물어볼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처음 접하게 되는 단어일 거예요. 그러나 사람인 경우에는요. 가격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인원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를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vous êtes combien? 몇 분이신데요?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요거는 레스토랑에서 뭐 예약을 하거나 자리 예약을 할 때, 그리고 아니면 레스토랑에 딱 들어갔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몇 분이시죠? 라고 하면 이제 몇 분에 해당하는 테이블을 안내해야 되니까 그럴 때 많이 쓰여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직원이 vous êtes combien? 몇 분이신가요? 라고 했더니 nous sommes deux 라고 합니다. 저희는 2명이에요 라는 거죠. 이거 우리는 2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겠죠. 저희는 2명입니다. 모나미 에 무아라고 나오죠. 암이 이때는 지금 남성 단수형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요. 앞에 몽이라고 쓰이고 있고요. 아미는 사실 여성 단수로 써도 여기에 마라고 쓰면 안 되는 거 이제 기억이 나시죠. 소유 형용사일 때 앞에다가 몽을 써야 된다. 얘가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나미 나의 친구와 그리고 나라고 지금 강세형 인칭 대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친구하고 저 이렇게 2명이에요. 직원이 뭐라고 하죠? Pour deux personnes. 2명은요. 2명을 위해서는요. Cela fait 800 euros en tout 라고 하죠. 자, 이렇게 가격을 나타낼 때요. 페거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가격이 얼마다, 값이 얼마가 나가다라고 할 때는 사실 꾸때라는 동사가 있긴 하지만요. 가격을 물어볼 때도 이렇게 페거 동사를 가격을 대답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쓸라 페 또는 뭐 사 페 얼마, 그럼 얼마이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얼마래요? 엉뚜 다 합해서 800유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Cela vous convient 이라고 하는데요. convenir 누구누구 마음에 들다라는 거예요. 요건 하나 동사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어차피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괜찮으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oui, très bien 이라고 얘기하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선지 말하기를 봤는데요. 행선지 말하기에서는 우리가 전치사 엉 같은 경우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방금 전에 봤던 거에서는 중성 대명사 이도 나왔으니까요. 이가 이제 장소 플러스 명사를 받는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자세한 기능은 용법과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중성 대명사 편이 끝나게 되면 이제 대명사끼리의 그런 위치 같은 거 제가 한번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명사의 위치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중성 대명사 한꺼번에 쫙 나와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잘 다듬어진다면 앞으로 훨씬 더 쉬운 내용이 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도 대명사편 목적어 한번 봤는데요. 공부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 다음 강의에서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